왜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기회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기회를 놓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승진 기회를 잡는다든지 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누군가는 대박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경우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통 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운은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운은 사실 확률이 아니라 상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바뀌면 운도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내면의 주파수를 조정하면 좋은 기회들이 자동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긍정주의나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설명되는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원리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과학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차이는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상황을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걷다가 지폐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바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주워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의식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는 뇌가 위협 탐지 모드로 전환되어서 기회보다는 위험 신호만 찾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집중된 상태에서는 기회 탐지 모드가 활성화되어 주변의 긍정적 신호들을 더 많이 포착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한 달이면 수백 번, 1년이면 수천 번의 차이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우리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약 95%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넬지, 어떤 카페에 들어갈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의식적인 판단 이전에 이미 무의식이 방향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 무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겠죠? 내면이 목표와 일치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무의식은 자동으로 그 목표를 향한 행동들을 유도합니다. 어떤 모임에 나가게 만들고 특정 사람에게 말을 걸게 하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글을 클릭하게 만듭니다. 본인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상태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결국 운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같은 세상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완전히 다른 기회들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운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사는 운을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스위치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뭐라는 부위일까요? 바로 판단력, 집중력, 관찰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실수가 줄어들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감사가 운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불안이나 불만, 원망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데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모든 걸 위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도 혹시 사기 아닐까? 새로운 인연도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의심부터 하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계속하다 보면 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회로가 강화되고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 상태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몇 주 만에 주관적 행복도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표 달성률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감사가 운을 바꾸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자기계발서나 고가의 세미나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감사한 3가지가 뭔가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보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신호들을 포착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가다 본 광고 문구, 우연히 들은 대화 내용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파티에 참석한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음식 먹고 가벼운 대화만 나누다 집에 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대화 중에 누군가가 언급한 요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없더라는 말을 듣고 그게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고 나중에 연락해서 협업 기회로 연결시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냥 저녁 식사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였던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뇌가 자동으로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필터링해서 의식 위로 올려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은 갑자기 거리에 임산부가 많아 보입니다. 새 차를 사면 그 차종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라 뇌가 그 정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신호들을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보물처럼 보이는 거죠. 반대로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게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뇌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모든 정보가 잡음처럼 흘러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운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1년 안에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목표가 명확해지면 뇌는 자동으로 그에 맞는 정보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보 중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의식 위로 올려줍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눈에는 쟤는 왜 저렇게 운이 좋지? 라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보 감수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자극을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 말고 가끔 다른 길로 가보세요. 평소 안 읽던 분야의 책도 읽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많은 기회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일자리, 사업 기회, 중요한 정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이며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작은 부탁도 기꺼이 들어줍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인연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순환적 우연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에게 친절을 베풀면 어가 직접 갚아주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나 시를 통해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과는 그 이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전혀 다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 얼굴이 익숙한데요? 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때 내가 도와준 사람의 친구였고 그 친구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순환적 우연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특히 같은 분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랄 만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 좋은 인상, 작은 도움들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이걸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뭐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상대방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진정한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더 큰 보상이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한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는 오히려 약한 연결, 즉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새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약한 연결은 전혀 다른 네트워크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가벼운 인연이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된 동료에게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SNS에서도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기회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운의 증폭기입니다. 내 작은 노력이 수십, 수백 명의 네트워크를 통해 증폭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운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흐름을 읽는 지혜입니다. 이들은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압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아는 거죠. 인생에는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는 뭘 해도 잘 풀립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대화가 나오고 일을 시작하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작은 결정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흐름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버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면 오히려 흐름이 깨집니다. 적당히 기회를 활용하되 자신의 역량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시기는 뭘 해도 잘 안 풀립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결정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수영할 때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공격의 시기가 아니라 준비와 학습의 시기입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으며 다음 기회를 위해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계속 막히고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인지를 느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저항과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은 다릅니다. 건강한 저항은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고 배우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에너지만 소진되는 느낌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결국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나 어려움이 나중에 보면 소중한 경험이 되고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며 기회를 활용하고 안 좋을 때는 인내하며 준비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장기적으로 운을 안정시키고 증폭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운의 과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의식의 부정적 상념을 정화하는 방법. 첫 번째 습관, 자연의 위대한 정화력에 맡긴다. 두 번째 습관, 말에 숨겨진 정화력을 활용한다. 세 번째 습관, 화해의 상념이 가진 정화력을 이용한다. 둘째, 인생의 부정적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방법. 첫 번째 해석, 내 인생에는 성공 경험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다. 두 번째 해석, 내가 운이 좋은 사람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해석, 과거의 실패 경험은 사실 성공 경험이었음을 깨닫는다. 네 번째 해석, 내게 주어진 운 좋은 인생에 감사한가. 다섯 번째 해석, 내 인생에 주어진 궁극의 성공 경험을 깨닫는다. 셋째, 궁극의 긍정적 인생관을 체득하는 방법. 첫 번째, 각오, 위대한 무언가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두 번째, 각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각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게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인다. 네 번째, 각오, 위대한 무언가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해석한다. 다섯 번째, 각오, 역경을 넘어서는 지혜는 전부 주어진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상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이고 세계가 당신이다. 우리 각자 개인은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다 잘 될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